제가 어제 그 뉴스공장을 어제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그 민정수석 인사 문제 지금 이제 예상했던 대로 문바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죠. 뭐 고민정, 박지원 뭐 등등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문바들이. 마치 뭐 쥐약 그 뭐냐 쥐덫에 쥐약을 놓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대통령께서 인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저 친문들이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이번에 한찬식 민정수석을 잘 임명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이 완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이제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검찰 검사들을 뭐 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인물들 그런 인물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단계예요 지금. 그죠? 마무리를 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그런 인사가 민정수석을 하는 게 그 대통령님께 더 정확한 검찰 내부 상황을 전달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대통령이 검찰 내부 상황을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민정수석을 하면은 검찰에 뭐 불만이 있는지 얘네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검찰 해체 과정에서 대단히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검찰 내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하고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좀 털레반들이 사기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니 민정수석이 무슨 검찰 개혁을 합니까? 조국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민정수석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응? 검찰개혁의 키는 대통령이 지고 있고 총리가 지고 있고 당대표가 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좌를 하는 역할이고 검찰의 지금 내부 동향이나 뭐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움직임들을 잘 파악을 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서 상황을 정확히 보고를 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 내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대통령님께서 그죠?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무슨 뭐 검사 출신이니까 안 된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검사 출신이면 안 되면은 교수 출신은 잘했어요? 그래갖고 조국이 민정수석 할 때 윤석열을 그 서울지검장으로 만들고 검찰총장으로 만들고 지 눈가를 지 눈으로 찌른 거 아니야. 지 손으로 눈가를 막 찌른 거 아니야. 조국은. 그 잘 모르니까 검찰 내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판을 한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면은 윤석열이 저렇게 정치질 한다라는 걸 몰랐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한 거 아니에요. 모질이라 당한 거야.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어디가 모자른 사람 나사가 하나 풀린 사람들이니까 윤석열 같은 어떻게 당해도 윤석열한테 당합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박근혜한테 토론을 지는 사람을 제가 태어나 처음 봤어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한테 토론을 지는 사람을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와 저렇게 어떻게 모자른 사람. 근데 어쨌건 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이 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대선 때 민 거지. 박근혜보다도 말을 잘 못하는 변호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닭보다 말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박근혜하고 토론을 해서 진다는 얘기는 사람이 닭보다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닭보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하냐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생각해도 나는 막 뚜껑이 열려. 그때 2012년 대선 후보 토론회 할 때 제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박근혜가 9999 하고 있는데 야 999 하는데 네네네네 하고 있어. 나 미치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때 이정희가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정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정희 후보는 정상적인 수준의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닭, 한 명은 모질이. 닭과 문질이가 양쪽에 두 명이 앉아가지고 대선 토론을 하니까 멀쩡한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 천재로 보이는 거야 이정희가. 아니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거기서 막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니 닭한테 졌으니까 닭보다 못한 사람인 거잖아. 닭보다 못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 이걸 가지고
아,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까느냐, 뭐 막 이러면서 문 다섯 글자들이 막 날뛰고 막 발끈하고 그러잖아. 근데 제가 이게 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까는 게 아니라 평론가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 박근혜 별명이 닭근혜였잖아. 그러니까 닭이잖아. 근데 박근혜보다 분명히 토론을 못했다니까, 그때. 2012년에 대선 후보 토론을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문재인을 깔려고 이런 소리를 한다. 그 비난을 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시 시청자로서 토론회를 본 기억에 근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막 무슨 작전 세력이 공작을 한대, 쟤네들은. 아니, 그러면은 문재인이 공작을 한 건가? 2012년에? 나중에 내가 최한욱한테 까이려고 토론회 나가가지고 닭한테 내가 져야지? 이러고 뭐 공작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토론을 잘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못하잖아. 제가 근거 없이 까는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참 그 모질이들만, 예, 뭐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모질이들만 모아놓고 참 무슨 짓을 하겠다고 저렇게 날뛰는지 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아, 그 김어준 얘기하다가, 예? 그래서 이제 김어준이 그 민정수석 문제를 가지고, 아, 민정수석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온 거군요. 예, 문재인하고 뭐 그럼 그 조국은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잘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뭐 임명하면은 뭐 무슨 검찰 개혁 망한다. 근데 망했어요? 지들도 잘했다며, 2차까지는. 그리고 그 뭐 보안수사권 폐지도 뭐 한다잖아, 지금. 왜 난리야? 아, 전 웃겨 죽겠어요. 왜 한다는데도 난리예요? 아니,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동의한다고. 대통령은 좀 생각이 다르신데. 근데 어쨌건 대통령께서 당에서 알아서 해라 그랬으니까 당대표 후보 두 명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을 하니까, 그러면 뭐 김민석이 되건 정청래가 되건 보안수사권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가 문제냐고. 폐지한다는데도 지랄이야, 이것들은. 예? 저 웃겨 죽겠어요. 아니, 폐지를 한다니까, 이 새끼들아. 폐지를 한다고. 폐지를 한대잖아, 지금 김민석이. 아, 그러니까 폐지를 한다니까 또 빨리 폐지하래. 가서 폐지나 주소, 이것들아, 씨발. 아주 무슨 양아치들, 넝마주의도 아니고. 아니, 보안사건 뭐 폐지해달라고 막 지랄을 떨어가지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 그래, 시끄러우니까 폐지할게.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 빨리 하재. 아, 그러니까 또 5월달에, 야, 5월달에 하라고 그랬을 때는 안 한다고 그러더니 왜 7월달에 하자고 지랄을 하느냐.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무조건. 그냥. 아, 난 진짜. 가서 임마 무슨 보안사건 폐지야. 폐지나 주소, 니들은. 김어준이 생긴 게 딱 폐지 줍게 생겼구만, 씨발. 니 아까 끌고 폐지나 주소, 씨.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김어준이 이제 민정수석 문제 가지고 트집을 잡고 월요일부터 또 지랄을 하겠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뭐 웬만해서 잘 안 보는데 오늘은 이제 지랄데이다. 김어준이 또 건수 하나 잡았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이제 막 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하더라고. 예, 그게 늦게 나와가지고 공부를 못했나 봐. 오더를 못 받았든지. 그래서 안 까길래, 이는 뭐 왜 이러지? 예, 제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예? 난리가 났어,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약을 잘못 처먹었는지 이게 눈깔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아요.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인이, 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건 절대 나는 이제 시청자가 안 빠져나간다. 그래서 정청래가 이기건 지건 20만 명은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올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제 막가기로 이제 완전히 작심을 했다. 그래서 반명 선언을 했습니다. 완전히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에게 협박을 하고 들이받겠다라고 오늘 방송에서 완전히 선언을 했어요. 오늘 뭐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 또 못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뉴스공장 영상을 그 대목을 함께 보시고, 예, 이놈이 왜 이러는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다 각도가 다른데 저는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골자만 뼈대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그 이낙연 대표 시절 민주당 대표가 되기 직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낙연 대표는 당시에 총선도 그때와 맞물려 있었죠. 대표는 친문
친문이라고 불렸어요. 친문의 대표 주자 성격을 띄었죠. 그러니까 친문의 대표 정치인이었고 이재명은 반문의 대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론이 프레임을 했어요. 네. 예. 실제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반문은 아니었지만 언론은 그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하니까 장사하기 좋죠. 예, 친문은 이낙연, 반문은 이재명.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은 결국 반문이라고 불리던 이재명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층이 곧 이재명 지지층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배신감을 느꼈죠 이낙연에게. 그렇죠. 그렇게 이낙연 당시 대표가 지지율이 빠지는 속도가 엄청났는데 박근혜 사면. 근데 주장. 그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80석 얻었죠. 그리고 잠재 후보군으로 거의 50%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어요. 절대적인 의원들의 지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선 후보군에 그리고 의원들 당내 의원들도 이낙연계가 압도적이었고 네. 그렇게 도저히 지지율이 빠질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박근혜 이명하고 사면 얘기 예. 하면서 순식간에 빠져나갔거든요. 순식간에. 예. 그 믿기지 않을 정도 빨리 빠져나갔는데 이 지지층의 특징이 그거죠. 그 코어 지지층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바로 버립니다. 여기 그 가치 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충돌할 때 예, 본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선택하죠. 충돌할 때 팔자가 팍 끼워버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언론이 친문이라고 했던 이낙연을 반문이라고 했던 이재명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층이 이재명 지지층이 된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그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친문이 친명이 된 건데 그 지지층이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권 초기부터 최근 1년 사이에 이상하게 이 진영을 향해서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불리던 대표 주자들 뭐 조국도 마찬가지고 향해서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윤석열 정부 초기에 평산마을 앞에 몰려갔던 네. 그 시끄러웠던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행패. 그걸 지켜보면서 그 속이 상하고 저거 윤석열이 직접 시킨 건 아니어도 윤석열 정권이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권력을 다 그쪽이 쥐고 있으니까 무척 속상하며 지켜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재명 전무가 되는데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 행패지? 근데 이 혹은 민주당 행사에 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걸 왜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지? 네. 의아했던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상한데 이거 그 저쪽에 친명이라고 하는 스피커들이 오버하는 건가? 뭐 그 여러 가지 의아한 점들이 있다가 이 총선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그걸 누가 시킨 거 아니야? 라고 연결되면서 지지층이 갑자기 그 결합되면서 지지층이 훅 빠지는 거다. 네.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제가 과대망상해서 이제 정신분열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완전히 횡설수설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단 뭐 평을 하기 전에 김어준이 한 얘기는 사실 뭐 평할 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 길게 뭐 지금 뭐 논리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과 뉴 이재명을 본격적으로 까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려대고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등장한 인물들 보세요. 김어준이 얼마나 악질적인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낙연, 윤석열, 그 다음에 윤석열의 이제 그 사이버 레카들, 그 뭐라고 그래, 틀티브라고 그러나요? 얘네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과 이재명을 등치시켰어. 그래서 코어 지지층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배신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 이낙연이 이제 사면 발의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 유권자들이 다 등을 돌렸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국정 운영이 이낙연이 사면 발의한 것 수준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이낙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나. 그리고 친명 정치인들이나 친명 유튜버들을 윤석열과 사이버 레카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김어준은 친노 친문이 민주당의 코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코어가 니들처럼 문파 노빠 하는 게 아니야. 본인도 얘기를 하잖아. 가치 연대를 한다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걸맞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정치인을 우리 유권자들, 우리 당원들은 따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재명 개인에 대한 숭배가 아니야. 그건 맞는 말이지. 가치연대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친문이 친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뭐 친문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 그래서 친명이 친문이 된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시대 정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혹은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 차원의 문제지. 친문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 사람 바뀌니까 친명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빨을 까고 앉아 있는 거고, 그 내용이야 뭐 더 제가 분석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뭐 그런 수준의 저는 말이라고 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어준이 대놓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재명 대통령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털레반들에게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털레반들에게 지령을 내리고 있다. 어떤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냐? 이재명에게 등을 돌려라. 이런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 5글자 세력들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분당, 분열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을 하고 있다.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말 안 들어주면, 정청래를 당대표로 안 만들어주면, 혹은 김민석한테 힘을 실어주면 우리는 등 돌릴 거야. 분열할 거야. 분당할 거야.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협박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판 붙자. 우리 친문들이여 결집해라. 그래서 친명들, 윤석열의 사이버 레카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친명들을 공격해라. 이런 지금 선언을 한 거다. 완전히 반명 선언을 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재윤님, 털보야, 마리아 방구야, 알 수가 없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뭐 반명 선언을 노골적으로 해준 거는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좀 더 드리고, 제가 친문 스피커가 안 된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오늘 뉴스공장 방송을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나는 왜 친문 스피커가 못 됐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이거 그냥 내용을 떠나서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런 환상적인 비주얼이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인물들을 5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 이것이야말로 친문의 비주얼이구나. 정말 제가 웬만하면 이제 외모 가지고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가? 이래서 내가 친문이 안 된 거구나, 이게. 비주얼이 친문 비주얼이 아니구나, 내 비주얼이. 이 정도 비주얼이 나와줘야 뉴스공장에 출연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너무 비주얼이 정상적이었구나. 비주얼이 너무 멀쩡했구나. 그래서 뭐 얼굴을 어디 바위에다가 들이받든지, 얼굴을 차로 뭉개든지, 그래야 이게 뉴스공장에 출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 명 한 명이 너무 주옥 같아요. 진짜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기가 싫어서, 이렇게 모아놓는 게, 이게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참. 그래서 오늘
친문 그 비주얼 탑5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예, 이거는 뭐 상당히 뭐 그 방송을 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예,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뭐 분노가 폭발하시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홍사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김어준이 맞장구를 칩니다. 이거 방송 사고 수준의 발언이 나왔는데 이걸 말리지 않았어요, 김어준이. 오히려 맞장구를 치면서 부축입니다. 예, 윈디님, 털보 오적, 홀, 털보 오적. 예, 좋네요. 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홍상 기자님은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거 지금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지층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누가 뭐래도 코어 지지층이야. 우리 나고 왜 반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라고 해. 그렇게 나도 의도가 있으니까 누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네. 제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아주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정책을 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자본과 기득권에 오히려 더 붙어있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어. 흔들리는 거야 한마디로. 나는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 다 반명 아니야? 근데 반명으로 불려 전부 다. 유시민 작가까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정신이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고요. 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쪽을 봐준다고 해서 검찰이 봐주겠냐고. 이 홍상 기자 아니 이게 진짜 저는 머리가 어디 모자른 놈들이 아닌가. 친명이라고 하는 아까 한글 공부를 한글 공부를 잠깐 할게요. 예, 친명이다. 그러면 그걸 한글을 번역을 하면 이재명과 친한 사람이 친명이잖아요, 그죠?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이 친명이잖아. 그럼 반명은 뭐예요?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명이잖아요. 근데 홍사훈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재명이 우리 편이 아니다. 자본과 기득권의 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이랑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재명이 우리 편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홍사훈하고 김어준도 맞장구를 치는데 김어준은 이재명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 편이 아니니까 반대편이잖아. 이 닭대가리들아. 그러니까 그게 반명이지.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친명이냐 반명이냐는 이재명과 같은 편이냐 이재명과 다른 편이냐 이걸로 나눠지는 그 언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이 내가 볼 땐 진보냐 개혁이냐 나는 진보인데 이재명은 진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래서 나는 이재명과 같은 편이 아니다 이런 말은 가능한 얘기인데 본인 입으로 아 나는 반명이 아니고 나는 친명이다 그러는데 이재명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아니 이게 이 사람들이 저는 진짜 이게 한글 배웁니까 지금? 걸음마 배워요? 도리도리 잼잼이야? 니들이 한 말이 반명이잖아 반명. 그럼 다른 말을 쓰든지 나는 진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인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가 아니라 자본과 기득권의 편인 것 같다. 그래서 나 이재명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럼 맞는 말이지 그거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재명은 편이 아닌데 나는 반명이 아니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에? 아 정신이 어디 뭐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뭐 그냥 그 지금 이제 겁이 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 지들이 반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 반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제 정신분열적인 이런 화법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반명인데 예, 그 내면은 반명이에요 이미. 저는 홍사훈이건 김어준이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을. 이재명은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은 누구냐? 조국 문재인이 우리 편인 거예요. 게다가 이재명은 거기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이재명 꼭 다 친명일 필요는 없잖아. 민주당원이라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모두 다 친명은 아니잖아요. 예, 우직소님 어준이 말에 찐 분석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예. 모두 다 친명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비명도 있을 수 있고 반명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친문도 있을 수 있고 친조도 있을 수 있겠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홍사훈이가 지금 한 말은 저는 대단히 위험한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이 자본과 기득권의 편이라고 그래 얘기했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배신하고 자본과 기득권의 편이 돼가지고 그들을 옹호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홍사훈이 주둥이를 지금 짓거린 거예요. 이재명이 단지 내가 이재명의 편이 아닌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요. 이재명이 자본과 기득권의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배신했다는 겁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뻔뻔스럽게 하면서 반명이 아니라고 이 새끼들이? 야, 좀 솔직해지라고. 이렇게 비겁한 새끼들 아닙니까? 이걸 20만 명 모아놓고 방송에서 대놓고 이재명은 자본과 기득권의 편, 기득권 세력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반명 세력도 이재명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새끼들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이것들이 아주. 그리고 저는 이건 방송사고예요, 제가 볼 때는. 뉴스공장 구독 취소가 벌어져야 돼요. 이 정도의 발언을 했다라면. 이재명이 적이란 얘기 아닙니까? 자본과 기득권의 편이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적이란 얘기 아니야, 적. 지금부터 니들이 적이야, 이제. 응? 이런 놈의 방송을 저는 매일 20만 명이 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논란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방송에 뉴스공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쳐나간다라는 거. 이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 새끼들은 반명이에요, 여러분. 본인들이 얘기한 거야. 내가 반명이라고 니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니들 입으로 반명이라고 얘기했어. 니들 주둥이로 반명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 보시죠. 예, 또 제가 이제 나올 사람이 없다 그랬죠, 민주당에. 예, 이제 자꾸 이제 저 비주얼들만 참 어떻게 하나같이 참 대단한 사람들만 모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서 뉴스공장 나갈 사람이 없다. 뭐 그 청래당 아니면은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조국당하고 합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제 조국당 스피커인 거예요. 김어준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이에요, 적. 이재명이 적이라며. 이재명이 기득권과 자본의 편이라며.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김어준하고 뭐 동지? 개소리 하고 있네. 적어도 김어준하고 유시민은요. 제가 이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당대표 선거 얘기하는 거고. 유시민하고 김어준은 저한테는 적입니다. 적의 언어로 이제부터 대해줄 거예요. 이게 적이 아니면 뭐 어떤 게 적입니까? 그리고 아예 이제 조국당하고 붙어가지고 조국당 스피커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도 한번 잠깐 보시죠. 민주당이 또 마침 전당대회고 뭐 네네. 그 조국혁신단도 전당대회가 곧 있습니다만 전당대회고 이 전당대회에서 그 핵심 이슈가 될 것이 하나는 검찰 개혁일 것이고 네네. 하나는 통합과 연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뭐 그 선거 전에는 선거 끝난 직후에 연대 이야기를 하자, 포함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사정이 네.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선거 결과 때문에도 시끄럽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도 낙폭이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이제 누가 출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죠. 통합까지 지금 눈길이 안 가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예 통합 전당대회가 되는 게 가장 절차적으로는 자연스러운데 사실 최초에 그 합당론이 나왔을 때 네. 그런 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또 그러했고 네. 민주당이 또 마침 참 지금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거의 뭐 매일 설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평택을 보궐선거 과정에서 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통합 전대를 하자고 지금 저게 누구를 위한 통합이에요? 김어준이 저 대놓고 이제는 조국당 스피커라는 걸 커밍아웃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고. 그리고 지금 통합 전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를 오물이라고 표현을 했어. 오물이라고. 김용남 후보를 조국당 애들이 오물이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민주당을 몇 주 전에 이런 맹비난을 했던 이런 당하고 무슨 통합이 돼요? 그리고 통합전대를 한다라고 언제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커밍아웃 한 거예요, 이제 김어준이. 뭐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이제 선을 넘어서 이번에 끝까지 가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문 5글자가 좋으신 분들은 김어준하고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시라고. 근데 적어도 저놈들은 이제는 친명이 아닌 게 선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에서 드러내야 될 세력인 거예요. 김어준하고 5글자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에서 드러내야 된다, 지금. 반명 선언을 했는데도 김어준을 감싸고 도는 놈들은 이 새끼들은 반명이에요, 다 이제. 대통령을 흔들고 심지어 대통령 공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협박하고. 이걸 옹호를 한다고? 그러면서 친명이라고 약을 팔고 다닌다고? 이런 개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동영이 또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뭐 다음에 할게요. 괜히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이동영이 얘기를 하면은 이동영이를 너무 죽일 것 같아. 그죠? 저런 개새끼들 까면서 이동영이를 이제 곁다리로 까면은 이동영한테 좀 제가 심한 짓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얘기도 아니고요. 이동영 얘기는 그냥 계속 이동 중인 거죠. 뭐 이리 이동 저리 이동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그래도 괜찮아진 것 같아서 제가 좀 칭찬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분위기에서 이동영 얘기를 하면은 이동영까지 이제 같이 유타를 맞는 거죠. 그래서 이동영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 치면 할게요. 또 이동을 시작하면 하고 이제 앞으로 고정하길 바랍니다. 이동영은 좀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 뭐 제가 전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제 저놈들이 빤스까지 내리고 반명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런 가짜 친명들, 김어준과 같은 사기꾼들 이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근데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봐요. 본인들이 스스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배심원들의 우리 당원들이죠. 배심원들의 이제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당원 대회에서 김민석 총리의 압도적 승리, 그 다음에 김어준의 압도적 멸망, 이게 두 가지가 목표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70% 이상 높은 득표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주시고 이 기회에 김어준은 완전히 반토막을 쳐서 더 이상 민주진보 진영을 뭐 대표하는 스피커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심판을 기대를 합니다.